Hello 키워드. 오늘 하루 한 이슈를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우 키워드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소개해주세요. 자, 지금 닷새째 진화 작업,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인사를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네. 헬마우스입니다. 예, 네. 인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소개해주세요. 네. 닷새째 지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쿠팡 물류센터, 경기도 이천 덕평 물류센터인데요. 아직 지금 잔불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라서 완전 진화 선언이 안 되고 있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뭐 여전히 이제 혹시 불이 붙을 수 있는 소재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한 소방관의 안타까운 순직 그리고 이제 주변에까지 지금 각종 피해가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쿠팡 내부적으로는 창업자의 일명 먹튀 경영 이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불이 옮겨 붙으면서 불매 움직임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키워드 중심으로 한 큐에 좀 깨워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쿠팡이 아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자, 우리는 오늘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자, 첫 번째 키워드 동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자, 동일인이라는 게 뭐 이제 우리가 일상어로 쓸 때는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이게 법률 용어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이 동일인 지정제도 내에서는 뭐냐면 기업의 총수,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총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책임 경영을 공정위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른바 총수를 별도로 지정을 하는데 그게 동일인이고요. 이게 한국의 재벌제도에서 나온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뭐 거의 아마 우리한테만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일인이라는 건 뭐냐, 왜 이걸 지정하냐면 대기업 집단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공정위가 이제 제출을 요구하는 지정 자료들 이런 거에 관련된 최종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만 그 문서를 이제 정직하게 작성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건데 그래서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이제 특수 관계인들, 뭐 가족이라든지 총수, 일가 이런 사람들을 어디까지 범위를 확정할 거냐 이게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재 대상이 누가 될 거냐, 이제 지류가 되는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가 그 대상이 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 이런 특수 관계인들과의 이제 거래를 할 때도 이게 사익 편취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부담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었던 김범석 씨. 김범석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갑자기 왜 쿠팡에서 물러나게 된 거, 한국 쿠팡에서 물러나게 된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 뭐 여러 직위를 내놓으면 그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다. 나 총수 아니다 이 뜻이 되는 그런 거죠. 의미입니다. 지금 원래 이제 쿠팡이 올해부터 자산 5조 원을 넘게 되면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김범석 전 의장이 국적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을 공정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쿠팡 같은 경우는 법인 쿠팡이 동일인인, 그러니까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인 상태인데, 뭐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없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라서 그 동안에 이제 공정위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을 하더라도 형사법상에 이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의 설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IT 대기업들인 뭐 네이버 같은 혹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혜진 의장이나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1% 내외의 아주 낮은 수준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총수로 지정이 됐는데 김범석 의장은 왜 안 되냐라고 해가지고 좀 문제 제기가 그동안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 같은 경우는 그래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총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법제도 정비를 해가지고 내년 5월에는 새로 지정되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이제 안팎에서 나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혹시 한국 쿠팡에서 김범석 의장이 물러나게 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서 네. 그걸 어떤 책임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물러난 거다. 이렇게 된다면 네. 그렇다면 경영은 계속하면서 꼼수를 써가지고 책임만 안 지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쿠팡 측에서 설명하기로는 예. 한국 쿠팡에서 물러나서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이 글로벌에 들어가 있지 그럼 뭐 여기는 로컬입니까? 여긴 글로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쿠팡의 사업이 거의 대부분 한국에 집중돼 있는데 예. 이제 이 설명대로라면은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쿠팡 INC라는 회사 예. 그거의 이 CEO이자 또 이사회 의장이 김범석 씨입니다. 예. 그러니까 쿠팡 INC에 내가 집중을 하겠다라는 설명인 건데 문제는 예. 뭐냐면 이 쿠팡 INC가 한국 쿠팡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물러나더라도 한국 쿠팡에서 물러나더라도 그냥 예. 한 발을 살짝 빼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한국 쿠팡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예. 결국에는 그냥 이제 한국 행정당국의 어떤 제재라든지 한국 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의 키워드, 또 하나의 회피 의혹, 예. 두 번째 키워드 중대재해법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중대재해법 이것은 결국은 원청의 경영자한테 그렇습니다. 안전 문제 책임을 묻는 건데 이번에 뭐 원청 하청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쿠팡 물류 창고가 불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고용하고 있는 그 그러면 물류 창고죠. 그냥 경영자한테 책임 네. 물어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가는데 예. 이게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한테 굉장히 좀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이게 네. 가능한 건데 그동안에는 일명 이제 바지 임원을 내세워서 안전 책임지는 임원을 별도로 내세우거나 뭐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서 하청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예. 원청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의 책임 회피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는 이 안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결국에는 그룹의 최고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어야 예. 그래야 안전 문제에 이제 돈도 투입을 하고 예. 책임도 지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문제 의식 가지고 이제 이 중대재해법을 만든 건데 예. 이번에 화재 사고가 났었던 상황들도 되짚어 보면은 지하 작업장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예. 이 멀티탭에다가 선풍기를 잔뜩 꽂아놓고 있다가 그게 이제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시작됐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불이 난 뒤에도 감독자들이 제대로 대피 과정을 지휘하지 못했다. 혹은 인원수가 몇 명이나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었다. 네. 그것 때문에 소방관들이 진입해서 대피를 시킬 때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군요. 안전 문제에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연결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난 겨울부터 쿠팡을 향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던 것이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위해서 얼마큼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 제기였거든요. 뭐 개선했다고 자랑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지난 1월에 나왔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예. 심근경색으로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사망한 50대 노동자 같은 경우에, 예. 한파가 밀어닥친 상황에서도 밤샘 근무를 할 때 핫팩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버텨야만 했다. 그럼 맞아요. 예, 이런 일이 있어 공분을 자아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노동 환경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도 얼만큼 의지를 갖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영의 총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바지 임원을 내세우던 차원을 아예 넘어서서 미국으로 도피 경영을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돈은 어디서 벌었는데? 한국에서 벌고 있죠. 그러니까 참 무책임하다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키워드로 쿠팡맨을 꼽고 싶은 건데요. 예. 사실 쿠팡이 사업 초반에 이 세를 급격하게 불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 로켓 배송이라는 특유의 그 서비스가 있었지만 동시에 쿠팡맨이 있었습니다. 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쿠팡이 사업 초기에 굉장히 홍보 포인트를 중요하게 잡았던 게 예. 우리는 택배 배송을 담당하는 이 기사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네. 안정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게 쿠팡맨이다. 네. 그래서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배송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문자로 고객들한테 뭐 전송을 해준다든지 네. 쿠팡맨 특유의 굉장히 이제 친절한 서비스로 이제 어필하는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2017년, 18년까지 정도. 아, 그렇군요. 로 보는데 예. 쿠팡맨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예.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계약직들이 채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어허. 지금은 이제 상당한 규모가 됐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름도 쿠팡맨이 아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쿠팡 친구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초기의 쿠팡맨 정신, 초기의 정규직 중심 정신, 초기의 노동 환경에 대한 고민이 사라진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한국 보수 경제지들이 재벌 기업 옹호들을 옹호할 때 항상 외치는 말이 책임 경영인데 예. 지금의 쿠팡이 하고 있는 김범석 전 의장이 하고 있는 책임지지 않는 경영 자세라는 행태를 보면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트위터에 쿠팡 탈퇴 인증 사진을 올린 한 이용자의 코멘트를 좀 아프게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기업이 달라질 수 없다면 소비자가 달라져서 문재인 기업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책임 경영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재인 기업 하지 마시고 문제가 된 기업. 네, 문제가 되는 기업. 예. 그거 조금 발음이 이상하네요. 네. 예. 헬마우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